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입니다. 제가 보험일을 2005년부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폐하보험의 경우 2012년부터 네이버 맘카페 블로그를 기반으로 많은 고객님들과 인연을 맺어서 첫째부터 셋째 자녀분들까지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은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폐하보험 30세 만기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좀 더 내리면서 빠짐없는 보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무수히 고민하고 또 고민한 설계안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폐하보험을 안내해드리면서 어설픈 보험은 언젠가 깨질 수 있다는 점 재차 안내를 드리면서 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소비성 상품으로 보장의 길이, 범위, 넓이보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바로 유지 가능한 적정한 월 보험료 예산을 잡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좀 최대한 낮추고 보장을 정말 실속 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실속형 플랜에 대해서 저희 보험연구에서 가장 많이 권유하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태아보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태아기간에 태아보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이후에 출생 후 보험료로 나눠진데 이 태아기간 태아보험료가 비싼 거는 태아담보가 군석이 되면서 이 태아담보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태아 보험료가 좀 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출생 후 보험료는 38,080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설계하는 남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아의 경우는 6,450원 정도가 보험료가 내려가고 요 해당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모님의 나이라든지 출산 예정일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담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설계하는 남아 기준이고 요 남아 여아 요 부분은 임의대로 지정할 수 없다는 부분 담보 구성에 따라서 전산이 자동으로 남아가 비쌀 경우에는 남아가 세팅이 되고요. 여아가 비쌀 경우에는 여아로 세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기본계약 구성 자체 이 기본계약 상위 후유자계 부분은 20년 납 30세 만기로 요 만기 부분이 20세 만기 30세 만기일 경우에만 추후에 계약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1번 기본계약 상위 후유자계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 가입 금액은 1억 정도로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이제 디스크 같은 게 걸렸어요. 그럼 제 몸에 철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추후에 수술하고 났는데 철심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6개월 정도 이후에 후유장애 재평가를 하는데 요때 디스크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는데 그럼 가입금액 1억 곱하기 10%다. 그럼 1억 곱하기 10 하면은 1,000만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는 상해죠.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상해인지 질병인지 이 기호도를 따진다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납입면제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이 납입면제가 뭐 상해나 질병으로 장애 지급이 50% 이상 그리고 이제 암, 유사암은 제외 뭐 뇌혈관, 심혈관에서도 I49 질병이 발생이 되면 납입면제 기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심혈관 질환에서 I49 그리고 이 상해나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 이 후유장애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일 때 납입면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 걸렸을 경우에 기존에는 납입면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납입면제를 해주진 않지만 유사암이 발생된 경우 즉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라, 경기성 등이 발생이 된 경우에 흡약 가입의 12배를 납입 기간 동안 매년 확정해서 지급해준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골절 진단비는 골절 진단비 그 다음에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라는 담보인데 해당 담보는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까지 보상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화상 같은 경우는 아 뜨거 그럼 이제 화상이잖아요. 근데 심재성 이도 화상이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 몸에 뜨거운 물이 확 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프 같은 게 물집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좀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준증 화상 부식 담보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구성하실 때 이 담보 구성을 좀 넣을까 뺄까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보험료는 몇십 원 몇백 원 단위인데 이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단위야. 그런 부분들은 꼭 구성을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해 입원비 일당 같은 경우는요 교통사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골절 진단이라 화상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입원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입 금액은 3만 원만 구성을 해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기납 20대 만기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정기납이라는 거는 만기 끝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낸다는 얘기고 즉 20년 납 20년 만기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 때 가입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태아 등재라 그래서 우리 아이 출생 신고한 이후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아이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굳이
필요 없는 담보들은 우리 아이가 뭐 한 6, 7살 요 정도 시점이 되면 전반적으로 좀 필요가 없겠다 이런 담보들은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없었던 부분을 좀 넣거나 요거는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내가 미처 못 넣었다, 추가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2번비 1당 같은 경우는 보장 대비 보험료가 높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어렸을 경우에는 명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병원을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성인하고 비슷한 명효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2번비 1당을, 특히 상해 2번비 1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혹은 이제 운동화를 다치거나 뭐 골절 수술, 그리고 이제 화상수술 같은 경우는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질병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장 금액은 3만 원을 구성을 해드렸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전부 다 20년 납 30세 만기인데 2번비 1당만 제가 20년 납 20세 만기로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 어린이 보험,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보장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담보들을 좀 빼면서 보험료를 다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2번비 1당은 정기납 20세 만기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상해 수술비 그리고 상해 입원 수술비, 상해 통원 수술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해당 설계안은 상해 1에서 5종까지를 또 종수술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상해 2통원 수술비 구성하지 않고 상해 수술비만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 상해 수술비는 흔히 저희가 이제 꼬매는 거 있잖아요. 찢어져서 꼬매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창상 봉합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단 금봉합술이나 그 다음에 병현절제술이 동반된 창상 봉합술은 상해 수술비에 있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 흉터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정밀로부터 이런 부분은 좀 흉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뭐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를 통해서 흉을 좀 제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선생님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러면 경과하기 전에 2년이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2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은 좀 예전 사고로 인해서 이 흉터 제거 수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선생님이 판단해 주시게 되면 만 15세 미만은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해 수술비, 이 종 수술비가 구성이 되는데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4종, 5종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들은 이 경증의학 중증에 따라서 점점점 보장 금액이 커진다는 점, 이런 부분은 상해 수술비와 중복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태아보험에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왜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구성해드렸는데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는 최대 5억까지도 가입할 수 있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최대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뭐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 장애가 발생이 되면 이 질병 후유장애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곱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가입 금액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암 진단비는요, 이 16번 암 진단비 그리고 17번 유사암 그리고 18번 19번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 암 진단비는 모든 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입 금액은 1억, 그리고 이제 유사암은 기타 피방,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을 말하는 거고요. 간혹 설계안을 받아보시면 요 특정암하고 다발성 소암을 빠진 설계안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 부분 특히 18번, 19번 특정암하고 다발성 소암은 굉장히 좀 중요한 담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암 진단비는 모든 암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백혈병, 소아 백혈병 굉장히 좀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랬을 경우에 이 900원 출생 후 보험료의 985원으로 5천만 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특정암에도 이게 이제 백혈병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발성 소암과 이 특정암의 보장 범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이렇게 나눠서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면 최대 1억 8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재진단도 간혹 빼시거나 아니면 보장 금액을 좀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발암, 전이암, 잔류암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백혈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고 2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완치 판정을 못 받아서 그럼 2년마다 요 재진단암 가입 금액 3천만 원 돼 있죠? 3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요 재진단암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21번 뇌혈관 질환 1,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2 이렇게 담보 구성이 나눠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살펴보시면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뇌경색, 뇌출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걸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플랜은 추후에 계약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담보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연분만 하다가 우리 아이가 자궁의 문이 좀 덜 열려서 머리부터 나오는데 이제 외부 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 신생아 뇌출혈이 간혹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2번 뇌혈관 진단담보 2에서 가입금액 20%, 그 2천만원 20% 4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담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는 1000만원, 그리고 이 심혈관 질환 담보는 꼭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25번 이 심혈관의 I49라는 게 기타 심장 부정맥이거든요. 최대 가입금액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I47 발작성 빈맥이라든지 뭐 심방세동 I48 그리고 I49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24번에서 1000만원, 25번에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 구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예전에 비해서 요 부분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비해서 보험료가 높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담보로 꼭 이렇게 좀 구성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 그 다음에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가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항암 치료 담보는 최초 1회안, 아까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최초 1회안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 항암 방사선 치료비라든가 항암 약물 치료 담보 같은 경우는 연간 1회안 담보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선 치료비라든지 성조숙증은 보험료가 4원이고 또 5원이잖아요. 이거를 빼거나 아니면 넣거나 보험료가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예전에는 36번 수족구 담보를 구성을 안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한 시점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수족구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가입금액은 10만원 정도 넣어드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까지 올릴 수가 있고,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아까 왜 제가 이번 빌당 같은 경우도 추후에 우리 아이가 크면서 뭐 삭제하거나 가입금액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수족구 담보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면서 굳이 필요 없겠다, 그럼 이 해당 담보만 삭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족구 담보도 꼭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성마비 진단 담보도 태아 담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담보인데요. 간혹 살펴보시면 요 담보를 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형검사 1, 2차에서 좀 이렇게 나타나면 검사를 해서 발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요 담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해 입원비 일당 담보처럼 질병 입원비 일당 1에서 180 담보 최대 가입금액 5만원, 그리고 중환자실 담보,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1인실을 좀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에서는 이 입원비가 병실료 차액으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는 10만원 이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입원비 일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납 20세 만기까지 구성을 해드렸고요. 요 입원비 일당은 1에서 30일 추가로 2만원을 더 구성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수술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입원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에서 180일 그 다음에 10만원 가입 금액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카티 항암제가 최근에 나온 약물, 아까 왜 항암 약물 방사상 치료, 약물 치료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1세대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카티 항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 백혈병에 굉장히 좀 효능이 좋다, 효과가 좋다라는 약물로서 요 담보 구성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이 질병 수술비는 우리 아이가 이따가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선천성 질병 수술비 담보가 구성이 되는데, 해당 질병 수술비에서는 안타깝게도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실금이라든지 치질 같은 경우 당연히 치과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이 질병 수술비 1종에서 또 5종 종수술비가 구성이 되는데, 보시는 설계에서는 수술 회당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치액으로 인해서 질병 수술비는 44번 질병 수술비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임신 출산 제왕절개도 보상을 못 받는데, 이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에서는 뭐 제왕절개라든지 치액으로 인해서 1종이 해당이 돼서 가입금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암 수술비도 구성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하고 소아 탈장 같은 것도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게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 종 수술비도 해당이 되는데, 자녀 10대하고 소아 탈장을 왜 구성을 해드렸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경우에 다른 질병에 비해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구성을 해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탈장으로 인해서 수술하겠다 그러면 50만원, 그 다음에 소아 탈장 30만원, 그럼 80만원에 질병 수술비 50만원에 질병 수술비 1종 20만원 하시게 되면 합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술 회당이라 적혀있다는 거, 그리고 충수염은 맹장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최초 1회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종 수술비에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어린이 심장 수술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비 이것도 내성 마비 진단 담보하고 마찬가지로 태아 관련된 담보라서 해당 담보는 22주 6일까지만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선천 이상 수술비 그리고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그 다음에 60번 선천 이상 수술비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59번 같은 경우는 300만원 60번 같은 경우는 30만원인데 이 얘기가 다발성이라는 게 잘 알고 계시는 혀 유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모방 같은 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울고불고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Q82.5라고 해서 선천성 모반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받을 때마다 3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특정 선천 이상 수술 한 번은 이거 외에 60번 외에 나머지 부분을 쭉 받게 되게 되면 근데 아이가 선천성 질환이다 그러면 Q코드라는 부분, 그래서 요 선천성 수술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왜 질병 수술비야 질병 종 수술비에서는 안타깝지만 선천 이상으로 인한 수술 Q코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 항암 치료 그 다음에 양성자 세기주로 이 담보가 우리 아이 태아보험에 있는 점들도 꼭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항암 치료에 비해서 표적 항암이라든지 양성자 뭐 세기주로 같은 경우는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점점점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표적 항암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가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환자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좀 승인을 내달라 이렇게 이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의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점점 치료 부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해당 담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담보도 꼭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8대 장애 진단비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그 다음에 뇌변변, 정신적, 직적, 자폐아를 말한 부분인데요. 장애 발금액 500만원, 심한 장애는 장애보다 심한 게 심한 장애예요.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말 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언어 장애로 좀 많은 보상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 해당 담보는 장애인 복지법, 즉 우리 아이가 이제 장애로 등록이 돼야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던 부분이고요. 그 응급실 담보는 마찬가지로 정기납 20세 만기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응급 2만원, 비응급 2만원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 가잖아요. 환자가 응급 환자냐 비응급 환자냐 구분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응급 환자로 구분이 되면 응급실 이용료가 나오고요. 이 응급실 이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상해 수술비에서 단순 꼬매는 거 그런 건 이제 창상봉합술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보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상봉합 단순하게 이제 꼬맸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게끔 쭉 구성을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상배상 책임 그 다음에 장애 출생 담보도 굉장히 중요한 담보인데요. 이게 태어납 1년 만기, 즉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출생 전 보험료가 다소 높았던 거고 태어나면 요 담보들이 보험료가 빠지면서 보험료가 좀 다운되는 부분이고요. 이 장애 출생 담보는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일정한 검사 같은 걸 하는데 선생님이 청진기로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심장 소리를 들어봤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심장 소리가 좀 쌕쌕하는 게 좀 좋지가 않다. 초음파 가성 같은 걸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심장에 빵빵 구멍 나는 게 뭐 심실, 심박 중격결손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가입 금액의 20%는 200만원, 그 다음에 뭐 다지증, 합식증,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살짝 목이 이렇게 기우뚱하는 법인데 이런 걸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1000만원의 가입 금액 20% 2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담보도 굉장히 꼭 구성을 하셔야 되는 법이고, 그리고 저체중아 신생아 질병 입원 빌당을 구성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요 위에 보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를 클릭해보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또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보시고요. 다음에는 여러가지 담보 자체를 구성을 해서 길더라도 꼼꼼하게 설명드린 설계안을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우리 예비 산모님들 그리고 예비 아빠 엄마 전부 다 순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